올해 미국 LA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미래를 상징하는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직접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시연한 차량일 수도 있는 최초 20대 프로토타입 로보택시 중 하나죠. 지난 3년간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해외 현지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관련 기술을 탐구하는 데 들인 비용이 테슬라 전기차 차량을 구매할 정도네요. 현재 미국 도로교통부 장관 션 더피의 발언이 논란이죠. And also for autonomous vehicles, we're going to change the way people move, how products move, how we connect through transportation. 미국의 교통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며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한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혁신 경쟁에서 미국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 도로교통부는 테슬라의 FSD 오토파일럿 포함한 레벨 2 자율주행 시스템의 비치명적 사고 보고 요구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와 같은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여줄 겁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고 있는 사이버캡처럼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량이 연방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연구 및 시험 목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해진 것이죠. 기존에는 연 2,500대 한도로 제한되었으나 미국산 차량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주별로 상이한 자율주행 규제를 연방 표준으로 통합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6월 오스틴에서 모델 Y 기반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장관은 왜 이러는 걸까요? 총과 칼만 들지 않았지 사실상 미국 장관의 발언은 중국과의 단순한 경쟁이 아닌 경제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승리한다면 엄청난 권력과 세계적인 패권을 줄 수 있으니까요. 상당한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고 태평양을 건너서까지 테슬라의 사이버캡, 웨이모, 죽수의 로보택시, 디어의 자율주행 트랙터, 캐터필러의 자율주행 광산 트럭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 제품을 탐구하는 이유는 자율주행 기술의 우위와 시장 경쟁의 핵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파는 후발주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단순히 자동차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부터 가정까지 침투할 로봇의 발전에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We'll say the following. Hey Google, play some relaxing music. Playing relaxing music on Spotify. 잠시 세계 여러 기관이 예상한 관련 시장을 살펴볼까요? 엄청난 성장 지표입니다. Into maps here, and I can also pause it right over here too. 성장률 2에서 3% 수준의 글로벌 경제의 상대적 저성장과 대비해 자율주행 성장 지표는 관련 산업의 독보적 잠재력을 나타냅니다. 저성장 시대에 이런 지표를 찾아보기 힘들죠. 2024년 10월 캘리포니아 버뱅크의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테슬라의 위 로봇 이벤트는 그 증거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의 프로토타입에 탑승하며 자율주행의 미래를 생생히 보여줬고 20대의 사전 제작 차량이 관객을 매료시켰습니다. Hi, I'm Franz von Holzhausen. I head up design for Tesla. 저는 그중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 직접 소개한 사이버캡을 가까이서 분석했습니다. So I joined Tesla in 2008. 그는 모델 S부터 사이버트럭, 사이버캡까지 미니멀리즘과 공상과학적 미학을 융합해 테슬라를 이동수단이 아닌 예술 작품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LA 피터슨 박물관에서 프란츠가 들려준 사이버캡의 설계 철학과 이를 통해 본 테슬라의 자율주행 비전부터 공유합니다. 그는 이 차량을 뉴욕시의 옐로우캡의 미래의 재해석이라며 금색 차체와 물방울 모양의 공기역학적 디자인으로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매력을 부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설명한 내용을 중심으로 테슬라 사이버캡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캡은 테슬라의 정말 흥미로운 차량이죠. 테슬라는 이 차량이 그들이 아는 교통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이버캡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죠. 로보택시를 소유할 수도 있고 구매할 수도 있고 원하는 기간 동안 리스할 수도 있죠. 이러한 방식은 전통적인 차량 구매처럼 익숙한 것과는 100% 다른 소유 경험인데 테슬라는 스스로 이동하는 방식을 정말로 혁신적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대중교통에 접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A에서 B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가지 못했던 곳이나 교통수단이 닿지 않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줄 거라는 겁니다. Okay, we're standing here in the rear of the vehicle, and here's where you actually can see how teardrop shaped the car is. 저는 테슬라 로보택시의 후면에 서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는 로보택시가 얼마나 물방울 모양을 지향했는지 그리고 후면의 독특한 특징들을 볼 수 있죠. 지금부터 프란츠의 발언을 해석합니다. 후면 시그니처를 위한 간접 조명도 눈에 띄는데 이런 디자인 설계는 기존 차량에서 본 적 없는 거예요. 당연히 후면 창문은 없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A에서 B로 이동하는 데 집중하고 운전하지 않기에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덕분에 이렇게 작은 차에 엄청나게 큰 수납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가는 두 사람이 큰 짐을 뒤쪽에 실을 수 있을 겁니다. 여분의 짐을 실을 공간이 충분하죠. 음식 배달, 패키지 배달 등에도 좋아요.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잠시 테슬라의 미래가 왜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에 비해 흥미로운지 설명하겠습니다. 전기차의 관점에서 테슬라의 경쟁 상대는 많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와 정면으로 대결할 자율주행, 즉 인공지능 관련 경쟁사는 드뭅니다. 테슬라는 다가올 6월에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선보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델 Y를 활용해 비감독 자율주행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테슬라가 추구하는 자율주행 산업을 이해하려면 로보택시, 로보틱 택시, 사이버캡이라는 용어를 온전히 구분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지금 보이는 사이버캡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지만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 사이버트럭, 앞으로 등장할 세미트럭 등 테슬라의 모든 차량은 로보택시 또는 로보틱 택시가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의 대다수는 로보택시 또는 로보틱 택시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This can carry up to 20 people and it can also transport goods. LA에 위치한 이곳은 프란츠와 머스크가 사이버트럭을 구상할 때 영감을 얻기 위해 방문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미래를 예상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 로보택시 전략의 반기를 들거나 경쟁하는 로보택시에 관한 내용도 순차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엄청난 성장 시장으로 주목을 받는 자율주행 산업에 관해 분석하겠습니다. 구글 웨이모, 아마존이 투자한 죽수 등 주요 자율주행 관련 기업의 임직원을 인터뷰하거나 실제로 로보택시를 탑승해봤습니다. 상당한 조사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으니 앞으로 AI가 주도할 자동차와 로봇의 미래 시리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테슬라는 이 차가 정말로 SF 영화나 미래에서 온 것처럼 느껴지길 원했죠. 그래서 모델 3, 모델 Y, 사이버트럭에서 사용했던 디자인 언어를 가져와서 이 차량에 확장 적용했습니다. 지금부터 프란츠의 발언을 해석합니다. Of the car really make it feel tight and compact and just futuristic. 이 차는 매우 역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큰 바퀴는 차의 비율을 강조해서 정말 단단하고 컴팩트하며 미래적으로 느껴지게 해줍니다. 당연히 다이히드럴 도어는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열리며 자동차의 미래에 들어서는 느낌을 주죠. 구글 행사에서 인터뷰를 통해 실감했지만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시장의 승자는 상당한 부와 권력을 쥐어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글도 웨이모를 통해 실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고 전통업체의 차량의 두뇌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자율주행 산업에 몰두하고 있죠. 그리고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과 GM 같은 117년의 전통업체도 독일 제조업의 상징 폭스바겐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포기할 만큼 어려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관련 산업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작년에는 테슬라였죠. 올해의 산업 분석 특집은 인공지능이 로봇과 자동차의 두뇌가 되려는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테슬라의 동향을 자세히 다루지 않을 수 없죠. 6월에 테슬라가 추진하는 로보택시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산업의 판이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실패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조롱과 비판이 쏟아질 겁니다. 중국 현지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만 투자자가 아닌 소비자의 관점에서 FSD를 제외한다면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의 성능 차이를 크게 느끼기 어렵거나 가격 대비 성능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소식을 완성차 업계와 AI 산업 리더들과 공유하며 테슬라의 전략을 분석 중입니다. 그들과의 논의를 통해 깨닫는 점은 명확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기업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산업의 미래를 재정의하는 존재입니다. 전기차, 우주, 자율주행 산업을 뒤흔드는 학습의 대상이죠. 그들의 상대편은 죽고 사는 문제의 대상입니다. And as we kind of move around, you can see obviously there's no steering wheel. 차량을 둘러보면 당연히 운전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는 오로지 자율주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라 운전대가 없습니다. 차 내부를 살펴보죠. 2인승이고 엄청 큰 스크린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으니 로보택시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죠. 스크린은 엔터테인먼트 중심이네요. 운전을 하지 않으니 생산적으로 일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편히 쉬거나 소셜미디어를 할 수 있죠. 프란츠는 로보택시가 접근성이 좋아서 타고 내리기가 쉽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가 도착해서 당신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내리고 필요하면 기다리고 스스로 주차하고 스스로 충전하러 간다는 것이죠. 이 차는 무선 충전 기능이 있어서 독특하죠. 충전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충전기를 찾아가서 충전하고 다시 운행합니다. 테슬라 로보택시는 90에서 95%의 이동이 1명, 많아야 2명을 태우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이 차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만능차가 아니죠. 테슬라 라인업에는 여러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다른 차량과 앞으로 나올 전기차들이 있지만 사이버캡은 고속도로에서 한 명이 A에서 B로 이동하는, 예를 들어 출퇴근 같은 특정 상황에 초점을 맞췄죠. 그게 이 차의 목표예요. 2명이 편안하게 공항에 간다고 생각해보면 이건 완벽한 차량이에요. 당신을 직장에 데려다주고 당신이 일하는 동안 차는 충전하러 가거나 다른 배달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태울 수 있으니까요. 200마일 이상의 주행거리가 있어서 주행거리 불안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테슬라는 백엔드에서 모든 작업을 처리해서 당신이 끊김이 없는 자율주행 경험을 하도록 보장한다는 겁니다. 전면으로 나아가면서 이 차는 정말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테슬라는 로보택시의 전체 디자인은 미래에서 온 것처럼 느껴지도록 이 차가 미래에서 왔다고 느끼게 하려고 했죠. That this car was coming from the future. It's a little bit like a time capsule and where you get in and transport yourself to your destination. 마치 타임캡슐 같은 거죠. 타면 목적지까지 정말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버스 요금 정도의 비용으로요. 버스 타는 경험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하지만 이건 당신만의 공간, 당신만의 캡슐을 제공해서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편히 쉬거나 잠을 자거나 일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거나 멋진 영화를 보거나 그리고 A에서 B까지 최대한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This improves the overall aerodynamics. You can see that again on this car. 지금부터 프란츠의 발언을 해석합니다. 테슬라는 금색을 선택했는데 정말 특별한 색이에요. 뉴욕시의 옐로캡을 미래적으로 재해석한 느낌이랄까요? 그 상징적인 노란색을 가져와서 더욱 미래적으로 표현하고 최신의 디자인임을 강조해서 만들었어요. 금색은 그냥 딱 로보택시에 맞는 느낌이에요. 테슬라 디자인에서 쐐기형 개념은 사이버트럭에서 분명히 봤던 거죠. 사이버트럭은 엄청 쐐기형 차량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여기에도 효율성 이야기가 있어요. 테슬라 차량은 모두 효율성을 중심으로 설계됐어요. 이 물방울 모양은 전체 공기역학을 개선하죠. 테슬라 로보택시에서도 그걸 다시 볼 수 있어요. 테슬라가 개발한 많은 디자인 언어를 가져와서 매력적인 차,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거나 소유하고 싶어 할 차로 만들었죠. 깨끗한 차체 측면, 낮은 전면부, 패스트백 스타일의 점점 좁아지는 후면부는 정말 멋진 느낌을 줍니다. 아주 미래적이고 깨끗하고 합리적인 디자인입니다. 디자이너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죠. 테슬라는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요. 자율주행처럼 신기술은 많은 경우에 무섭게 느껴질 수 있죠. 테슬라는 그게 경험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당신이 A에서 B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매력적이고 독특하고 표현적인 차를 만들고 싶었어요.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디자이너의 꿈이고 프란츠는 그 일부가 되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Easy to spot the wheels. People ask about the wheels. Like, what were we thinking? 사이버캡의 흥미로운 특징 중 몇 가지는 그냥 눈에 띄죠. 사람들이 바퀴에 대해 묻는데 테슬라가 무슨 생각을 했냐고요? 테슬라는 로보택시가 극도로 효율적이길 원했어요. 공기역학 관점에서 깨끗한 디스크를 덮는 걸로 시작했죠.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테슬라는 바퀴가 사라져서 차 전체 디자인의 일부가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타이어 자체의 색상을 확장했죠. 그러니까 차가 떠다니고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정말 미래적인 느낌을 주죠. 도어는 당연히 독특해요. 미래적인 차에 들어서는 느낌을 주도록 설계됐죠.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면 좌석은 지지대가 없도록 설계됐어요. 이건 운전자용 차가 아니니까요. 그냥 A에서 B까지 편안하게 데려다주는 차죠. 좌석은 소파 같은 느낌으로 설계돼서 들어가면 정말 편안한 자세로 미끄러지듯 앉아서 타는 걸 즐길 수 있어요. 완전한 편안함 속에서요.
그런 것들이 명확한 디자인 철학을 보여주죠. 테슬라는 중앙에 크고 거대한 스크린을 넣었어요. 그게 실내의 주인공이에요. 이 거대한 스크린, 거기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테슬라에서 하는 모든 일은 미래를 오늘로 가져오는 느낌을 주도록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테슬라 기술은 매우 첨단적입니다. 전동화와 그걸 다루는 방식, 예를 들어 무선 충전을 포함하거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그게 제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은 거죠. 테슬라는 그걸 이 미래적인 느낌의 디자인에 담고 싶었어요. 지금부터 프란츠의 발언을 해석합니다. 미래인데 오늘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분명히 버스도 보여드렸죠. 최대 20명을 매우 편안하게 실을 수 있는 아주 미래적인 거요. 테슬라는 컨셉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싶어요. Thanks again. I'm Franz. Come down to the Peterson before the new year. See Cybercab. It's here for a few more weeks. I think you'll get a glimpse of what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will look like. 다시 감사드립니다. 저는 프란츠입니다. 사이버캡을 통해 교통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엿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